안녕하세요. 토토방방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저희 토토방방 스포츠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유익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토토방방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국내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FC 대 전북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는 여전히 공격적인 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결정력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기에는 어렵다. 지난 경기에서도 17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넣은 골은 하나뿐이기도 했다. 지난 경기 리그에서 처음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유독 실점 통제력이 떨어지는 대구라서 공격적인 난조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전북은 대구가 이제는 딸깍 축구 양상을 벌였기에 전북이 상당히 고전하던 수비와 역습 상황을 맞닥뜨릴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북의 입장에서도 대구의 공격성이 부담스러운 점은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전북이 올 시즌 지키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반전에 집중력을 잃고 리드를 한 것도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전북의 공격력이 지난 김포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전북 역시 대구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조심해야 할 것인데 전북도 습관적으로 실점을 내주고 리드를 따라잡히는 성향이 있어 전반적으로 난타전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매치업이기도 하다. 전북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대전 하나시티즌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현재 공격적인 성향을 벌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황선홍 감독은 포항전도 그렇고 지난 제주전에서도 수비를 단단히 하고 카운터를 날리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광주가 이런 성향의 팀에게 약하니 상성에서는 나쁘지 않은 셈이다. 다만 대전의 이런 기조가 현재 공격수들에 잇따른 이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지난 경기에서는 김인균도 빠져버리기도 했다. 이어서 광주는 플레이 스타일은 한국 내에 다 퍼져 있는 상황이다. 지난 경기 이영민 부천 감독도 소유권을 내주고 카운터를 치겠다고 대놓고 발언을 했을 정도다. 실제로 광주가 이기기는 했어도 스코어는 아슬아슬했다. 대전을 상대로는 강했으나 이는 대전이 이민성 감독 휘하에서 공격과 압박 위주로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황선홍 체제에서는 광주의 상성이 어느 정도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이 1차적으로는 수비를 우선시하며 보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 이 상황에서는 광주가 상성에서 불리한 위치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대전의 입장에서도 공격 뎁스가 박살난 탓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포기한 듯한 인상은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토토방방 가족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고정 댓글 지정되어 있는 가족방 입장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경기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남 아산 대 경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산은 최근에는 공격성을 좀 죽이고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의 접근을 유도하고 패턴 플레이로 공간을 공격에서 넓게 쓰려는 의도임을 감독은 분명히 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6개의 유효 슈팅이 나오는 등 공격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잠그는 플레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닭공을 버리고 난 이후로는 아산이 2경기 무실점으로 페이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경남은 울산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몰고 간 것은 합격점을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지난 경기 상대인 울산이 로테이션을 크게 돌렸기에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아산은 오히려 조직력과 팀적으로 짜인 패턴 플레이를 중요시하는 전력이기도 하다. 물론 경남의 주포 여부도 문제라면 문제일 것인데 원기종이 입대한 이후로는 새롭게 공격적인 전술에 방점을 찍을 선수를 찾아야 하는 미션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산의 경우 수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공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남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노리고 전진을 유도하고 카운터를 날리는 식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이 공격적인 스타일을 조금 줄인 이후로는 수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충남 아산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강원FC 대 김천상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변수라면 오히려 날씨가 될 수도 있다. 지난 경기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이 때문인지 경기 페이스가 상당히 루즈해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원의 스타일이 기동성과 체력을 쥐어짜내는 특성이라서 날씨가 더운 상황에서는 플랜 A가 통하기는 어렵다.
김천이 수비적으로 안정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강원이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어서 김천은 일단 지난 경기에서 수확은 있었다. 승부차기에서 지기는 했지만 신병 위주로 나섰음에도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일단 정정용 감독 특유의 수비와 역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동경 등 기대를 모았던 퀄리티 좋은 신병들은 몸이 좀 무거워 보였다. 아무래도 군사훈련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컨디션이 얼마 올라오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원이 여름에는 경기가 비교적 루즈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 체력을 중요시하는 강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김천의 수비력도 상당히 괜찮은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물론 아직 이동경이나 원기종 같은 기대를 모았던 공격수들은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토토방방 가족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고정 댓글 지정되어 있는 가족방 입장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경기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FC 안양 대 서울 이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은 안양의 공략법이 나온 것일까? 성남에게 져버렸다. 특히 성남이 속도감이 있는 공세를 퍼붓는 시점에 약점을 보여준 것이 뼈아프다. 감독도 다른 팀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물론 이랜드가 밀집 수비와 역습을 가하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안양도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를 하는 성향이 강하다. 수비적인 난조를 필히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이랜드는 수비적인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다. 특히 미드필더들의 자잘한 실수가 쌓이는 후반전에 당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물론 A매치 기간과 휴식 라운드가 겹치면서 3주간의 휴식이 주어진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특히 수비 라인에서 김호규 같은 선수들이 풀타임을 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랜드 입장에서는 팀의 근간을 운영하는 것에 어느 정도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다. 안양을 대비한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나 이랜드 승리의 선택지도 제법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안양이 공격이 빠른 상황에서는 수비적으로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도 드러난 상태다. 물론 이랜드가 웅크리는 팀이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이랜드도 3주간의 휴식을 가지면서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는 수비진을 정비할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수원 삼성 대 성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은 팀 기조를 바꾸려는 모습이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와 활동량으로 팬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템포를 잡아먹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카즈키를 피터와 트레이드한다는 소식도 있는 상황이다. 염기훈 감독 시절에는 경기를 주도하는 와중에도 자꾸 카운터를 맞는 단점이 있었는데 수원 삼성이 어린 선수들 위주로 팀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속공 위주로 페이스를 바꾸겠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 이어서 성남은 전반적으로 수비와 역습에 약하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충북 청주에게 무승부 끝에 겨우 승부차기를 이겼고 김포나 부천 같은 팀에게도 우위를 확실하게 잡지는 못하는 편이다. 특히 기껏골을 하나 넣어도 이를 지키는 능력이 부족한 편인데 리그 안양전과 지난 충북 청주전에서 모두 선제 득점에 성공했지만 모두 동점골을 얻어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수원 삼성은 일단 속공과 수비 위주로 플레이를 개편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남은 이런 유형의 팀에게 전반적으로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던 편이다. 특히 성남이 지키는 능력치가 모자란 편이기도 하고 수원 삼성이 해당 기조로 나선 포항과의 컵대회에서의 경기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수원 삼성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토토방방 가족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고정 댓글 지정되어 있는 가족방 입장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경기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FC 서울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지난 경기에서 강원을 승부차기 끝에 이겼고 홈 연패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다만 서울이 여전히 역습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이다. 빈 골대 앞에서 술라카가 공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다행이었다. 일단 서울이 수원FC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하지만 경기 지배력에 비해서 결과가 잘 따라주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어서 수원은 체력에서 우위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중에 코리아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단 김은중 감독이 팀을 잘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비와 역습으로 재미를 꽤 쏠쏠히 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승우와 이상원, 안데르손 트리오가 최근 폼이 상당히 좋다.
이승우가 전반부터 출전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들어가서 지친 상대의 수비를 헤집어 놓는 것이야 기대를 걸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일단 여전히 서울이 수비와 역습에 약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수원FC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했던 점을 감안해도 지배력에 비해서 골 기록이나 결과를 잘 가져오는 편은 아니라는 것인데 수원FC도 수비 원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도 제법 잘 해내는 전력이라서 상대하기 꽤 어려운 팀이기도 하다. 팽팽한 경기 양상이 예상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영상 외에 다른 경기 분석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